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얼마 전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교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어떻게 재가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김준환 교무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교화 세미나를 개최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교화 세미나는 과연 어떤 행사이고 어떤 이유로 개최하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교화 세미나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의 하나의 행사였고요. 그 얘기를 바로 하기 전에 원불교학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대학인데요. 원불교학과가 개설된 지는 올해로서 5년째입니다. 근데 원불교학과가 개설되게 된 이유는 전임 총장님이신 그 추산 성시종 교무님께서 어떻게 하면 종립학교의 대학인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원불교 교화를 위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나온 학과가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이고요. 그리고 이 작년에 새로 오신 남궁문 총장님께서도 원무님이신데 그 교화에 대한 그 고민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원불교학과가 원불교 교화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함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던 중에 그러면 교화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기획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세미나 현장을 말씀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 열기가 참 뜨거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 참석자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 하는 일이니까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본관에서 한 대세미나실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찰까 이 공간이 고민이 돼서 사실은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자료집을 70권 인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30권을 더 추가로 인쇄를 해서 100권을 마련하고 우리 교도님들을 기다렸는데 90분 정도가 오셨어요. 네네. 그리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재가 교도님들이셨어요. 그리고 연휴의 끝에 했는데도 오셔서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교화를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얘기도 많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화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희망에 부풀으셔가지고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고요. 가시면서 한 학기에 한 번 이 교화 세미나를 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해주고 떠나셨습니다. 재가 교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이고 네. 재가 교도들이 네. 어떻게 하면 교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네. 함께 하셨다는 말씀인데 네. 그 가운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불교 2세기에는 재가가 교화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각성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대종령 서품에서도 밝혀주셨지만 재가와 출가는 그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른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교육 자체가 출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본위로 교단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교화나 행정이나 교정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출가 위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출가 지원자 수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다 그것보다는 저는 재가 교도가 재가로 어떤 교단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이제는 2세기에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자각이 더 생겨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고 2세기에는 재가들이 교정이나 교화의 주역으로 서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많은 재가 교도가 네. 어떻게 하면 교단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들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네. 생각은 듭니다. 특히 원불교 2세기가 네. 되면서 네. 확실히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재가 교육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원광디지털대학교가 뭔가 특별한 역할을 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과연 어떤 역할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교육기관 자체가 유경교육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교도님들에게 체계적인 신입교도 훈련부터 뭐 단장 중앙훈련, 법의 단계별 훈련 이런 훈련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교육이나 훈련이 출가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갈증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우리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야말로 기독교 표현을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30년 교도 생활을 해도 원불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교도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그냥 조용히 교도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강점, 그리고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서 학비가 싸다는 이유, 그리고 원불교 교도에게는 원불교 학과 이제 원디대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특별 장학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업료의 50%를 또 장학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부에 대한 부담도 좀 덜 하시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장학금을 주잖아요. 국가 장학금을 주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잘 어우러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 그 이제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다른 교도님들한테도 많이 권하셔서 지금 5년째인데 올해는 80명이 입학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상을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원불교학과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기본이고, 원불교 교법을 사회화하고 시대화하고 대중화하는데 우리 이 인재들이 역할을 해줄 거 생각하니까 대종사님 교법으로 이 세상을 낙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더 이제 보이고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교단의 어른님들이나 교도님들이나 다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디지털 대학교만의 특성을 방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고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용이하고. 그런데 학비까지 저렴하다는 말씀이니까 80명이 한 학기에 수강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은 현재 대학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고 계속 줄어드는 현상일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떻게 시험을 보고 하는지요? 이게 이제 80명은 올해 들어오신 분들만 80명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보면 127명입니다. 원불교 학과생이. 그래서 깜짝들 다 놀라시던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동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TV 보시듯이 수업은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다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한 과목당 한 주에, 그러니까 보통 6과목 정도를 들으시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4과목 정도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교리 공부하는 데 투자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같은 거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하고, 타이핑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크게 어려워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학생 비율이 원래 사이버 대학은 20대에서 70대까지 학생들이 다 함께 공부를 하시는데, 특히 원불교 교도님들은 평소에 경전을 보시는 습관이 되셔서 그런지 학습에는 크게 그 부담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40, 50대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남자 교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약주를 못 드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말에도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 애사에는 참여를 하시지만 경사에는 조금 참여 못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 사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의 컴퓨터를 다루는 수준이면 얼마든지 충분히 수업을 듣고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군요. 혹시 재가교육자를 위한 원광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교라는 말씀하셨는데 출가교육자께서 혹시 등록하신 경우도 있나요? 올해 계십니다. 우리 선배님, 저보다 한창 선배님이신데요. 그분이 마음공부 지도사 연수에 오셨다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도 교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셔서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선배님께서 너무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하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또
교무님들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아는 부분들도 많다고 하시면서 다른 분들도 조금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원불교학과를 나왔지만 저희 세대 때 안 배운 과목들이 지금 개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공부 뭐 개론이라든지 교화단 운용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안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시대의 상황에서는 그런 과목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가 교육자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라도 원디대 원불교학과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시면 시간제로도 가능하니까 과목을 몇 개라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학문을 계속 소개하시는 그런 장도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마음공부 지도사에 대한 말씀 방금 하셨는데 마음공부 지도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종산이 교법 자체가 다 마음 공부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공부하는 법을 전파하는 전문가들이 마음 공부 지도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다면은 기본적으로 출가 교무님들은 다 마음 공부 지도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교도님들도 원디대 원불교학과를 나오셨을 때 뭔가 증이 있으면 좋겠다. 출가들은 원불교학과 졸업할 때 교무고시를 치고 교무가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교도님들께도 어떤 자격증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출가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현장이나 뭐 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해도 좀 증이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마음공부 지도사 자격증을 개설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마음공부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셨다고 해서 직업을 새로 가지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마음공부 지도사로서 분명히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공부 지도사가 됐다는 것은 우리 교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가족부터 이웃 또 친지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 마음공부법을 전파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교도회장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원불교학과 들어오시기 전에는 교도회장님이 아니셨는데 졸업하고 회장님이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엄청 자부심이 강하세요. 그리고 다른 교무님들 얘기 들어보면 원디대 원불교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그 학과에 대한 자긍심, 졸업했다는 자긍심, 현재 공부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대단하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공부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일종의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본 증서가 돼가는 것 같고요. 최근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건너갈 수 있는 발판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불교학과,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원불교학과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불교학과의 운은 원불교의 교훈과 같이 갈 거다. 그렇다면은 원불교 교훈이 이제 나날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원불교학과도 발전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재가 많이 필요한 시대니까 원불교 교법을 전할 전문가들을 원디대 원불교학과에서 배출을 하게 되고, 그 교육이라는 것이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성과는 나지 않지만 이런 원불교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신입교도 훈련도 시켜주시고 단장중앙훈련의 요원으로도 활동을 해주시고 하면은 그 좀 탄탄한 원불교 교화가 좀 탄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으려는 저는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꿈이 있다면 우리 원불교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을 요원으로 해서 각 교구마다 상선 교육원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 상징적으로 어떤 원래 있는 사무실에 명패라도 하나 붙이고 그 마음공부 교육원이라든지 해서 우리 졸업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고,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법이라는 것은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형태보다는 앉아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문답함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교법이 더 확실히 내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로 하여금 교육을 전담하는 요원이 되고, 그 요원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 더 많은 분들을 교육하고 교화할 수 있으니까 원불교 교화는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말씀하신 교화 세미나를 개최하셨고 내년도 계획도 물론 있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신 후에 네.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등록하고 또 공부할 수 있을지를 또 함께 소개해 주신다면. 네, 저는 저희 총장님, 남궁문 총장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이번에 강조도 해주셨는데 교화 세미나를 해보니까 그 현장의 교도님들이 그 욕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신입 교도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시키면 좋겠다. 그 말씀이 참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신입 교도 훈련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자분들은 다 재능 기부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저희 원광디지털대학교 컨텐츠 개발팀에서 원불교학과의 선수 과목 중의 하나로 신입교도 교육 컨텐츠를 만들기로 해서 이제 섭외는 끝났고요. 12월 중순경이면 원고가 다 들어오면 네. 편집 마치고 바로 촬영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어쨌든 좀 부족하나마 신입교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컨텐츠가 나오면 함께 WBS TV에서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빨리 받아보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12월 1일부터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은 기본적으로 여름 입시와 겨울 입시가 2번 있거든요. 그리고 매번 또 2차씩 합니다. 그래서 4번의 입시가 이루어지는데 12월 1일부터 이제 접수를 시작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교도님들은 원광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지원할 수 있는 창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클릭만 하시면 충분히 그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원불교학과 외에도 17개 정도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수 전공도 가능하시니까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또 제공이 된다면 복수 전공도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의 술 약속이 항상 우리를 가로막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끊어지는 어떤 단계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있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잠시 있더라도 내일 다시 할 수 있고 네. 모레 다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기회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